마켓나우 3부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코스피가 2,700선을 노크하려고 서두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시장은 괜찮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상승을 보이고 있고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이 놀랐습니다. 6% 이상 급등하고 있습니다. 현대차와 기아 역시 4에서 5% 강세고 오늘 제약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하는 와중에서 정말로 이제 긍정적인 흐름들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은 미국 경기에 대한 경착력 우려가 잦아들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시장 조금 더 여유를 가질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도 확실한 변수 찾기,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 시장에 어느덧 와 있습니다. 양시장의 시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가 5거래 연속 상승하면서 랠리 흐름을 펼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2,692선까지 올라가고요. 전 거래일 대비해서 48포인트 이상 점프한 흐름들이 눈에 띕니다. 이 코스닥 역시 질세라 1% 넘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 올해 초에 코스피와 코스닥 중 누가 더 상승률이 높을지에 대해선 이후 이슈 세 번째에서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거래일 대비 8포인트 상승하면서 코스닥 785선을 현재 터치했습니다. 자, 수급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5거래 연속 상승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외국인이 5거래 연속 사줘서 그 동력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7,514억 원이고 선물 쪽에서도 매수세가 함께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승 탄력을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는 3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됐거든요. 현재 2,732억 원으로 외국인과 기관은 전기전자 섹터, 운수장비, 제약바이오 쪽을 강하게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제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양세력이 또 역시나 코스닥 역시 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는 지난 거래일에 이어서 오늘도 2거래 연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각각 600억 원 그리고 기간 320억 원 가까이 매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 세 가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섹터 오늘 빨간불을 켜고 있는 상황인데 이데일리 스핀에서도 잡히고 있습니다. 우선 2분기 디램 매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분기 디램 매출이 약 31조를 상회한 흐름들이 있었는데 전 분기 대비해서 약 25%가 증가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디램 같은 경우에는 평균 판매 단가라고 합니다. ASP가 약 13배에서 18배 뛴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디램 시장 호황이 지속되고 있는 건데 왜 그런가? 당연히 수요가 급증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4월 초에 대만 지진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디램을 좀 사자라는 흐름들이 있었고 HBM에 강한 수요가 있었습니다. 이런 흐름들로 빌려서 디램 시장이 좀 강하게 올랐다라는 점 이후에 조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기업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 매출 1위인데 시장 점유율은 약간 낮아진 흐름이었습니다. 큰 변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 1%포인트 정도 낮아진 흐름들이 있었고 SK하이닉스 점유율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보시면 31.1에서 34.5로 올랐는데 3.4%포인트 오른 거거든요. 이런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디램 영업 이익률을 보면은 SK하이닉스가 조금 더 높거든요. 45%입니다. 삼성을 앞질렀습니다. 삼성은 37%가 되겠습니다. 디램 쪽 SK하이닉스가 선방하고 있는 흐름들 잘 아시겠죠? 이런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디램은 3분기도 가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3분기 가격이 8에서 최대 13%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디램 업체 같은 경우에 이런 부분에서 2분기부터 강한 수요가 좀 뒷받침된 흐름들이 있었고 중국의 미국 제재 이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서둘러 사는 흐름도 있겠죠. 그리고 HBM이 이제 주력. 이게 무슨 말이냐면
메모리 반도체에서 HBM이 이제 고부가 가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많이 생산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HBM도 일종의 D램입니다. 그러면 HBM을 만들려고 하면 그 웨이퍼를 그쪽에서 쓰게 되잖아요. 하지만 일반 D램 같은 경우에 전체 물량 중에 HBM을 많이 쓰게 되면 일반 D램은 그 공급이 많이 나올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 말은 D램 같은 경우 가격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D램 시장은 지속적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 3분기 가격도 상승할 것 같다. 그래서 이게 메모리 반도체 실적 개선에 조금 더 가속의 힘을 넣어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SK하이닉스 6% 강세는 D램 시장의 모멘텀을 확 받았기 때문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가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코로나19 이슈와 더불어서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좀 확산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서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엠폭스, 원숭이 두창으로 예전에 이제 불렸었죠. 근데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굉장히 높은 그런 수준이다. 안 좋은 수준이다. 이걸 좀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엠폭스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풍토병이었어요, 원래. 그런데 이제 2022년부터 우리한테 크게 좀 느껴졌죠. 왜냐하면 전 세계 116개국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때도 주시장에서 관련주가 움직이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약간 더 위험한 게요. 지금 유행하는 그 엠폭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변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파력이나 치명률이 높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초부터 콩고 민주공화국에서는 15,000여 명이 감염이 됐고 이게 아프리카 대륙 55개 중에 최소 13개국에서 발병이 됐는데 예전에는 감염 사례가 없었던 곳에서도 새롭게 감염이 됐다고 하니까 전파 속도가 꽤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골고루 퍼지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WHO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4개 회원국에 이 발병한 것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뭐 자원이나 자금을 투입을 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국가 간에 뭐 여러 가지 그 비체 그리고 지원 이런 것을 서로 교류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강제 요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튼 세계적으로 이 엠폭스 이런 이슈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코로나19 뭐 진단 키트 이런 품귀 사례 때문에 진단 키트 관련주 오늘 좀 오르고 있는데 이런 감염 사례도 좀 지속적으로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코스닥 앞서 말씀드린 이 이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 넘는 코스닥 종목들이 현재 이제 이번 달 들어서 급락 이후 주가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 회복하는 그런 수준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봤을 때 셀레믹스라는 종목이 가장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오늘은 시장이 마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 거래일로 계산을 해봤을 때 이틀 연속 상한가 간 흐름들이 있어서 181% 급등하는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걸 좀 참고해서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회복이 됐습니다. 10일하고 13일만 보더라도 각각 하루 10억 주, 거래대금 7조 원을 상회하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말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5조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7조 원까지 올랐으니까 약간 좀 온기가 그래도 생겼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괜찮아졌어요. 거래대금 8조. 하지만 보수적인 투자 심리 지속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 이유인즉슨 코스닥과 달리 지난달에 거래 대금이 10조였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거에 비해서는 회복이 덜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코스피에는 투자 심리가 코스닥 대비해서는 그렇게 불이 지펴지지는 않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코스닥 회복률이 코스피를 앞질렀다. 급락장 이유입니다. 이거 좀 말씀드리니까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슈는 이렇게 세 가지까지 알아볼게요. 자, 시장은 불확실성에 굉장히 흔들린 이후에 점차 정상화 과정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도 경기 침체, 미국 대선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지금 비정상에서 정상화를 밟고 있는 과정이고 확실한 변수 찾기에
많은 그 이목이 좀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한 주를 마감하는 오미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봤으면 좋겠고 어떤 종목에서 수익률이 조금 더 날 수 있을지 저희 마켓나우 3부가 확실하게 좀 진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은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좀 쉬고 왔는데 조금 더 기운이 날 만한 소식들이 시장에서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마음대로 좀 따라주고 있어요. 특히나 SK하이닉스가 이렇게나 다시금 V자 반등을 할 줄이야. 네, 맞습니다.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다시 8월 네. 5일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오늘 출발하고 싶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8월 월요일, 금은 월요일 날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 그 폭락장을 딛고 V자 반등에 성공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8월 5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런 일은 없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주식을 할 때 기준과 원칙만 가지고 있으면 이런 급락장이 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끌고 오게 되었고 오히려 더 과대 낙폭을 통한 추가 매수까지도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이 뭐냐라고 보게 되면 종목별 밸류 관점인지 아니면 종목별 밸류에 매매 기준이 있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폭을 또 이번에 수익을 얻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양지수 보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지수를 보시게 되면요.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이 8월 5일 날 금은 원료를 딛고 양지수 모두 다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성공시켰습니다. 그 완전히 성공시켰다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이동 평균선에 위치하고 있는 현재의 주가의 위치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은 경우에는 21선 안착해서요. 오늘 갭상승의 단봉의 음봉이지만 현재 양현선물 모두 다 쌍끌이 매수를 통해 가지고 다음 주 흐름까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냥 들고 가셔도 되고 홀딩해서 가셔도 되고 오히려 더 오후장에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한 자리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도 동일합니다. 거래소 한 번, 코스닥 한 번. 자, 양지수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양지수 오늘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은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기아차의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닥보다도 오늘 거래소 쪽이 좀 더 강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도 오늘 21선 안착형 캔들과 함께 갭상승 단봉의 음봉, 비추세 음봉이지만 무엇보다도 이 다음 주의 흐름에 있어 가지고는 오히려 더 코스닥 쪽에 탄력이 좀 더 있을 거라는 판단이 종목별로 슬금슬금 오후장에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잠시 후에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어느 쪽의 섹터에 주말을 사서 넘어가야 될지 오버나잇 해야 되는 섹터가 어디인지 제가 잠시부터 꼼꼼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오후장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섹터가 강한지 핫스핀, 데일리 핫스핀에서 저희가 가려드릴게요. 첫 번째 섹터 우선 화면으로 공개해드립니다. 만나보시죠. 자, 데일리 핫스핀 첫 번째 섹터입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화장품입니다. 이게 실적 테마 1등을 가리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미국 소비의 분위기는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화장품 소매 업체 울타 뷰티에 투자한다는 소식, 이때 또 국내 화장품 종목들이 들썩이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정 고점을 뚫을 수 있는 종목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진단키트 장기 테마 1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이 편의점 등에서 판매하는 코로나19 자가 진단 그 키트 물량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수혜주 찾기 나서볼까요? 자, 세 번째는 K전력입니다. 미국 빅테크 종목이 강세로 돌아서면서 힘을 받고 이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중인데 실적에 답이 있다면 역대 최대 영업 이익을 달성할 수 있는 종목은 뭘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오늘 현대차, 기아 상승이 두드러지는데요. 이 전기차 화재 발생 이후 배터리 안전 기술을 선제적으로 공개하면서 이미지가 더 좋아졌죠. 주가는 얼마나 더 갈까요?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리 스핀에서 실적 테마 1등 섹터가 화장품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 한국 화장품 제조가 21%, 실리콘2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14% 급등하고 한국 예. 화장품, 마녀공장, 토니모리 등의 순으로 오늘 급등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맞습니다. 호재가 예. 같이 겹쳐 있네요. 예. 맞습니다. 지금 시장은요, 무엇보다도 부채 급등을 통한 그 업종별, 섹터별, 테마별, 밸류 체인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번 주가 아니죠. 하루 쉬다 보니까 제가 착각을 좀 합니다. 자, 월화수의 이 월화수 화요일과 수요일은 반도체 쪽의 밸류체인이 V자 급등을 통한 이 상승 그리고 오늘까지 추가 상승이 보이고 있고요. 특히나 화장품 관련 주들은 몇몇 종목들의 어닝 쇼크를 통해 가지고 관련 종목들이 조금 미끄러지는 현상을 좀 보이게 되는데 역시나 그 안에서도 옥석이 가려지는 것은 영업이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화장품 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종목은 역시나 실리콘2입니다. 자, 실리콘2 무엇보다도 영업이익이죠. 제가 굳이 기업 설명은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더 영업이익의 볼륨, 숫자의 이 성장률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년도에요. 142억을 거뒀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 2023년도에 478억입니다. 근데 올해 예상 컨센서스가 1,400억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지금 3배, 4배씩 영업이익이 급증을 하고 있는데 분기별로 보더라도 그 숫자를 확실하게 좀 느껴볼 수 있는 거는 자, 올해 1분기에 전 분기 대비 전년 2023년 4분기 대비 97% 거의 100% 성장하는 294억이고요. 자, 그리고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에도 400억 그리고 지금 현재 3분기 예상 컨센서스 같은 경우도 420억까지 지금 나오는 걸 보게 되면 역시 고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속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무엇보다도 숫자와 함께 지금 현재 캔들의 위치, 주가의 위치를 볼 수 있는데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시게 되면 다른 여타의 다른 이 화장품 종목들하고의 전혀 틀린 주가의 방향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자, 얼마 전이었습니다. 주가의 몇몇 종목들이 급락을 통해 가지고 음봉 깊게 나오더라도 실리콘트는 60일선 지켜내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지는 자리는 오히려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꼭 관심을 가져야 되는 종목. 첫 번째로 이 실리콘2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뷰티 시장의 시장 점유율을 확대 전망이 나오고 오히려 더 하반기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도 자, 고속 성장할 수 있는 화장품의 제일 주도주라고 볼 수 있는 실리콘2였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역시나 오늘 시작과 동시에 급등을 출발했습니다. 자, 워런 버핏의 화장품주 투자 소식과 함께 장중 신고가를 냈고 아침 일찍 20%대의 점핑으로 오늘 음봉이 나오지만은 점핑으로 지금 마무리가 좀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장중에 한 30%, 29% 갔다가 좀 밀렸지만은 지금 현재 지금 오후장 들어서부터 더 이상 밀리지 않는 것은 오히려 더 오후장에 가파르게 추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고 오히려 더 이 방송 끝나고 나서요. 3시가 넘어가지고 망치를 만드는 양봉으로 28%대가 지금 움직이게 되면 오히려 더 여러분들 꼭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 음봉보다도 종가 관리가 되는 양봉 캔들이 망치가 만들어진다는 것은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서 넘어가서 그리고 월요일 아침에 갭을 띄우려고 그러는 세력들이 좀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캔들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숫자를 보더라도 역시 표현이 다 될 것 같습니다. 자, 2022년도에 자, 42억에 작년에 이제 90억이었습니다. 올해
1분기, 2분기만 합쳐도 거의 지금 거의 100억, 지금 80억 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한 100% 이상의 성장 가속화되고 있는 한국 화장품 제조까지 여러분들이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으로 주말장을 화장품 쪽으로 포커스를 좀 맞추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첫 번째 화장품 섹터였습니다. 네, 우리가 뭐 뉴스나 이슈를 정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주식시장에 바로 연결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좀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슈 브리핑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이데일리 스핀에서는 진단키트 1등이 진단키트거든요. 근데 원래 단기 테마에 있었는데 장기 테마로 이제 네네, 옮겨왔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단기 테마를 보면요, 1등이 또 코로나19 관련주입니다. 이게 다 엮여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볼 그런 종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굳이 또 오늘 금요일장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무엇보다도 밸류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V자 급등과 함께 대부분이 이제 밸류 체인의 제일 중심에 있는 AI 쪽에 오르고 있는데 특히나 진단키트 코로나 쪽에 오늘도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여러분들 집안에 자녀들이 있으면 개강과 개학을 통해 가지고 추가적인 확산의 이 모멘텀까지 있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다음 주에 이 확산 속도에 이 정점을 좀 자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오늘도 추가적으로 진단키트 쪽과 코로나19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쪽에 보시게 되면 이 이델리 전광판, 스핀 전광판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에 관련 종목들이 우리가 굳이 찾지 않더라도 쪼르륵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번 주부터 제가 이야기 드리고 있는 것은 엠폭스 쪽 같은 경우는 해외 쪽의 이슈다 보니까 변동성이 아주 큽니다. 직접적인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밸류까지도 이제 하반기에 노릴 수 있는 것은 진단키트 쪽인데요. 여러분들 랩지노믹스 첫 번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주도주는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 수젠텍 이야기 드렸는데 수젠텍은 5일선에서 변동성이 오기 시작했고 아직 5일선 이탈 안 하고 지금 현재도 지금 가파르게 우상향이 나타나고 있는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진단 키트 품귀 수혜감에 인해 가지고 추가적인 하반기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국내 DTC 소비자 직접 의뢰한 신뢰지수 중에서 유전자 검사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지금 현재 연일 상승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이 QDX 인수하여 가지고 미국 진출을 발판을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모멘텀 그리고 재료 측면에서도 지금 현재 진단 키트 중에서 종합 백화점의 이 모습을 좀 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역시 시젠입니다. 시젠은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까지도 우리나라 진단키트에서 역시 우리나라의 최고의 이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청 기술 바탕으로 국내의 진단키트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나 가격 3배 넘게 지금 오르고 있고 특히 이제 코로나 진단키트주가 오를 수 있는 것은 진단키트의 품귀 현상과 그리고 가격 인상뿐만 아니라 다음 주부터의 추가적인 이 확진의 속도가 맞물려 있는 시점에서는 조금 이제 트레이딩 관점은 랩지노믹스 그리고 밸류 측면에는 시젠이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으로 주말장에는 오히려 더 이런 질병 관련 종목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오버나잇 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드님 요즘은 시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비정상의 정상화다. 워낙 이상했으니까. 그러면서 시장이 어느 정도 정상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와중에서 변동성에도 휘둘리지 않을 섹터를 장악하는 게 우리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전력이라고 보거든요. 이거는 계속 쓰게 되잖아요. 그런 맞습니다. 부분에서 오늘 K전력 되게 궁금했는데 마침 또 잡아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스핀에서도 잡히고. K전력 중요하죠. 전기차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AI 반도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덥죠. 에어컨 켜야 됩니다. 모든 게 전력 발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전 세계의 경제 속도에 따라 가지고 전력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만큼 못 따라주기 때문에 이 가격 메리트뿐만 아니라 이 아웃퍼폼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이 현재 구리 쪽으로 먼저 포커스를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리 쪽의 KBI 메탈 같은 경우에도 전성령, 동선, JCR, JROD라고 해서 국내 부분에 생산 1위를
자리를 지금 지키고 있고 상반기 역대 매출을 통해 가지고 역시 밸류체인에 역시 이제 밸류까지도 가미된 재료 측면 모멘텀 그리고 밸류까지도 가미된 종목으로 KBI 메탈이 저점에서의 강한 수급과 함께 정배열 초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을 보시게 되면 역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3년도에 78억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거의 한 70억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면 하반기까지 합치면 거의 140억, 전년 동기 대비 거의 100% 성장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탄력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보다도 다음 주 월화에 5일선에서 이 따라오는 대기 매수 수요와 함께 트레이딩 해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역시 LS가 우리나라의 전력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종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LS 같은 경우에도 숫자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역성장이 한 적이 없습니다. 2021년도에 4,700억, 2022년도에 5,600억, 2023년도에 9,000억, 그리고 올해 컨센서스가 1조를 넘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현재 매년 30-40%, 지금 작년에 60% 성장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선 구리에 그 관련된 전선 종목, 해저 케이블 초전도 케이블까지도 모두 다 종속회사로 들고 있는 우리나라 LS 같은 경우에는 전력막 호황에 LS의 신바람이 난다는 소식과 함께 지금 영업이익을 누리고 있는데 하방에서 따라오는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선 골드 크로스이기 때문에 자, 오늘도 음봉 공략 그리고 다음 주 월화에 저점 매수가 충분히 가능한 종목으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좀 밸류 측면에서 끌고 갈 종목으로 LS 매수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기아가 오늘 시원하게 질주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장중 6% 넘는 급증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동차 믿고 가도 되나요? 어떻게 네, 보세요? 뭐 자동차 제가 뭐 굳이 설명할 필요 있나 싶을 정도인데 네. 지금 이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제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좀 이야기하다 보니까 추가적인 급등 그를 통해 가지고 오늘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오히려 더 자동차 이제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차 여러분들 배터리 안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BMS의 기술력 공개를 통해 가지고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확보를 좀 이루어졌고 특히나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오늘 21선 골드크로스가 이제 나오는 다음 주 월화의 골드크로스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 자리에서부터는 좀 이제 스윙으로 끌고 가자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기아입니다.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저는 항상 이 삼성전자냐 SK하냐 이야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1, 2% 비중을 좀 더 가져가야 되는 게 SK 하이닉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는 올해는 과거에는 기아였습니다. 근데 올해는 현대차라고 좀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기아차 주주님들 너무 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오히려 더 기아차가 더 많이 오를 수 있으니까요. 롱 포지션으로 가셨으면 하고 특히나 하방에서 따라오는 V자 급등에서 이제는 이제 자동차도 같이 보자는 의견을 통해 가지고 시장은 전체적인 온풍이 울고 자, 훈풍이 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나라 대표적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한해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산차가 해외에서 잘 나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 이데일리 스페 통해서 마켓나우 3부 5장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 있으시다면 이데일리 TV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궁금증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그리고 관심 기다리고 있을게요. 자,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책임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네,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현재 증시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내에서는요, 반도체가 강한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이 두 자릿대 성장세를 이어가면서 ICT 부문이 9개월 연속 수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경기 침체 우려가 불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엔비디아 모두 4% 올랐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도 영향을 받았는데 SK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6.48% 오르면서 더 강한 시세를 내뿜고 있죠. 반기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서 이제 HBM 판매를 통해서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는데 부채 규모는 줄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반대로 오늘 2차 전지는 좀 약합니다. 시장 대비 좀 약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LG에너지솔루션, 강부합과 수준, 포스코홀딩스도 0.15% 오르고 있고 삼성 SDI와 LG화학은 오히려 내림세입니다.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 오늘 좋네요. 현대차가 5% 오르고요. 기아가 3.91% 상승 중입니다. 배터리 안전 기술 BMS라는 신기술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배터리 화재 예방 0%에 달한다라고 하는데 최근 전기차 화재 관련 우려 많으시죠? 이 관련해서 이 두 종목들 흐름 함께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내에서는 셀트리온이 1.7% 오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 모두 1% 내외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34%, 0.99% 내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종목 내에서는 HLB와 삼천당 제약, 알테오제는 오르는데 반대로 셀트리온 제약은 2%가량 내립니다. 셀트리온이 이제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현재 구간에는 좀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 그리고 미용 쪽에서는 휴젤과 클래시스 각각 2%, 3% 오름세고요. 오늘장 엔캠이 강한 시세를 분출해주고 있죠. 14% 올라줍니다. 2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반기 매출 성장 보였고 영업이익 쪽에서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실리콘2도 두 자릿대 상승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화장품주가 실적 테마 1등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그 이유가 이제 버크셔서웨이가 애플을 팔고 미국의 울타뷰티를 사들였다는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이 울타뷰티라고 하면 미국판 올리브영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쉬우실 것 같은데 우리 국내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률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승률 상위 종목 내에서도 한국 화장품 제조의 화장품 종목이죠. 이 화장품주 내에서 가장 강한 시세를 내뿜으면서 21% 올라줍니다. 그리고 오늘 대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을 다수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감염병이 확산이 되면서 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캐스피온이라든지 미코바이오메드는 엠폭스 관련주로 꼽힙니다. 이제 WHO가 194개 회원국에 자원 및 자금을 좀 투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고 또 북유럽 쪽에서는 스웨덴에서 이 엠폭스 감염 사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셀리드라든지 녹십자 MS, 파미셀 같은 종목들은 코로나19 진단키트 관련된 종목이죠. 윤석열 정부가 이제 마스크 끼기로 권고를 하고 또 26만 명분의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곧 개학도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세 빠르고요. 특히 어린이 왕자가 2.8배 늘었다는 소식도 함께 보도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실적에 따라 움직이는 종목 STX엔진 27% 올라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연속 두 자릿대 상승률을 실적 호조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고 또 우정바이오도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상한가에 진입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진단키트 내에서는 랩지노믹스, 휴마시스, PCL, 셀리드, 파미셀 정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함께 모나리자도 20% 올라주고 있는데요. 마스크 관련된 종목입니다. 이제 정부가 찜통 더위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끼기로 권고를 했는데 이 모나리자의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19 대유행 때 마스크를 판매하고 제조를 하면서 이제 좀 실적 개선을 크게 한 바가 있다라는 경력이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포니링크가 현재 11% 오르고 있네요. 지난 2거래 연속 큰 폭의 내림세를 겪었는데 오늘장 두 자릿대 상승률 나와주곤 있지만 그동안의 하락분에 비교해서는 조금은 아쉽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알티캐스트 11% 오르고요. 전력이나 전선 쪽에서는 구리주, KBI 메탈이 5% 정도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우리 시장이 모두 1% 가까운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쪽에서 2%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도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가지고 계신 종목들 좀 앞으로 헤쳐나가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번 한 주의 마무리도 저희가 종목 진단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종목명, 비중, 단가 이렇게 3가지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유튜브와 문자를 통해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이데일리TV 검색하셔서 실시간 채팅창 이용해 주셔도 되고요. 또 문자로 샵 3772로 궁금하신 종목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이후에는 대안주 시간까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담 많이 요청하셔서요.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너튜브로 댓글로 처음철원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한국 BNC 궁금하시다고 합니다. 매수가가 6,000원인데 현재는 수익권이긴 해요. 비중이 10%고 테마는 강한데 움직임이 없는데 상승 여력이 있을까요?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데일리 스핀에서 바로 검색하면 기업 설명 나오거든요. 네, 맞습니다. 테마 관련주, 마리아나 관련주라고 네, 맞습니다. 예, 나옵니다. 예. 자, 대마 관련주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공동 유셀 파마와 함께 이 대마를 이용해서 가지고 의약품, 화장품을 공동 개발한다는 양해각서가 들어갈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떤 비즈니스의 이 모델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추가적인 다른 종목들, 우리바이오라든지 아니면 여타 다른 종목들보다 좀 약한 모습입니다. 오히려 더 과거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제 대만에 골든 바이오텍의 코로나19 후보 물질인 안트로키놀로의 라이센스를 통해 가지고 예전에 한 2만 원, 18,000원까지 따따블로 움직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상담 접수해 주실 때 코로나19 관련주로 문의를 주셨대요. 그 말이 맞네요, 그러니까. 예, 맞네요. 예, 강한 테마인데 이 강한 테마이지만 그러나 과거에 움직였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이제 대마든지 아니면 그 코로나라든지 이거를 인해 가지고 움직인다라는 이 장담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도 현재는 무엇보다도 밸류에 있어 가지고 회사의 사업을 좀 잘하고 있습니다. 자, 필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이 여러 가지의 이제 콜라겐의 콜라폴리오라뿐만 아니라 콜라겐으로 흡수 착착형 피복제를 만들어서 지금 판매하고 있고, 바이오 회사들은 대부분의 영업이익이 좀 좋지 않은데 영업이익까지도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강한 테마의 모습과 틀리게 아직까지 급등이 좀 안 나오다 보니까 종목을 이제 매수한 단가는 6,000원. 자, 6,000원 단가 괜찮은데 현재 자리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냐 마냐라고 좀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보이 좋습니다. 현재 정비열 초입, 다시 말해서 이 박스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을 보게 되면 이만큼 옆으로 행보를 하면서 매집, 다시 말해서 밀집형 패턴의 박스권이 종목 많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2,500개 종목에서 매매할 수 있는 1,900개 중에서 지금 대한민국 역배열이 거의 이 45% 가까이 되고, 현재 신저가만 해도 대부분이 한 25% 정도 가까이 전 신저가인데, 한국 BNC는 그래도 우상향 패턴이라고 볼 수 있는 최대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4,700원에서 5,000원만 오게 되면 하방 경직에 캔들이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괜찮고, 오히려 더 한국 BNC는 지금 현재 없으신 분들은 종가 배팅도 가능한 정배열 초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처음철은님은 지금 현재 보유도 괜찮고요. 조금 더 들고 가셔도 괜찮고, 추가적인 상승을 통해 가지고 목표가까지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 같습니다. 8,000원까지 목표가 보시고요. 5일선 패턴에 홀딩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후보 물질 관련해 가지고 이 종목을 바라보셨는데 그에 대한 해답을 좀 알려주셨습니다. 예. 잘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샵 3772 문자 상담도 받고 있거든요. 뒷자리 2450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우선 칩셋 미디어 보유를 하고 계신데 이게 34,925원에 매수하셨으니까 현재는 1,600원까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많이 좀 손해를 보고 계신데 비중은 한 5%이십니다. 답이 안 나온다고 이 종목을. 그러실 것 같아요. 네, 너무 근데 많이 이게 빠졌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잖아요. 자, 이렇게 맞습니다. 좀 무너진 이유는 또 뭐지? 시스템 반도체 펠리스 쪽에 직접 재산권 IP의 판매 영위를 통해 가지고 로얄티를 좀 받는 회사인데, 자율주행 쪽 그리고 비디오 쪽이다 보니까 자율주행 쪽, 그리고 CV IP의 슈퍼 레졸루션 쪽으로 얘들은 지금 과거에 이제 영업이익을 좀 많이 얻었던 종목인데, 특히나 비디오 IP 주력 업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영상 촬영, 영상에 대한 그 직접 재산권, 이 로얄티를 좀 받는 회사인데, 올해 이익을 영업을 좀 너무 많이 못했습니다. 자, 1분기, 2분기 모두 다 역성장하는 자리이고, 원래 컨센서스가 전년 동기, 전년하고 좀 비슷하게 한 70억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면 상반기에 못해도 30억을 나와야 되는데, 모두 다 이제 이 적자는 아니지만 6억 원,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찾아가가지고 한마디 하고 싶은 생각까지 들 만큼의 영업이익을 좀 거두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는 너무 많은 또 하락을 좀 보이다 보니까
이제는 하반기에는 좀 영업을 좀 해서 다시 돌리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일단 현재 자리는요. 무엇보다도 좀 매도 의견은 아닙니다. 아직 지금 올해 상반기보다도 하반기에 이 지금 좀 영업이익이 좀 몰려 있다라는 기사가 얼마 전에 좀 나온 게 있는데 치선 미디어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한 번 더 밀리면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되는데 지금 시장은 일단은 급락이 나온 후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V자 급등을 통해 가지고 투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현재는 매도 관점은 아닙니다. 자, 손절 관점은 아니고 오히려 더 손절은 아직 끝났습니다. 뭔 말이냐? 34,900원이라면 자, 이 자리였죠. 61선, 21선의 데드콜로스가 나는 32,000원짜리나 31,000원짜리에서 끊어냈어야 되는데 지금은 손절 떠났고요. 오히려 더 지금 비중이 5%라는 게 천만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은 매도 의견 아닙니다. 그냥 홀딩 하시고요. 오히려 더 22,000원 박스권 상단 부분이 저항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방향이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자, 영업이익에 영업이익 하반기에 좀 몰려 있다라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자, 시스템 미디어는 지금 현재는 홀딩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21,000원의 자리에서 어느 정도의 강한 힘이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문의해 주십시오. 캔들의 위치에 따라 가지고 홀딩 아니면 뭐 다시 추가 매수 아니면 뭐 좀 끊어내야 될지 그때 좀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니 지금은 그냥 홀딩을 의견하는 홀딩이 좋을 듯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유튜브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추님께서 주셨습니다. 코리아 FT 궁금하시다고 하는데 현재 자리에서 매수해도 되냐고 주셨어요. 근데 코리아 FT 제가 검색을 빠르게 해보니까 이번 주에 막 급등했더라고요. 지난 거래일도 1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하이브리드 자동차 업체, 부품 업체라고 이데리스편에도 나와 있습니다. 모르는 또 종목은 바로바로 검색을 해서 이렇게 알려드리는데 네, 이 종목 맞습니다. 현재가 어때요? 예, 네. 위치 괜찮습니다. 좋고요. 종가 배팅 가능한 종목이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에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의 판매 속도, 성장성에 있어가 주도주였죠. 자, 국내 유일의 카본 캐니스터의 생산 업체뿐만 아니라 자, 우리나라의 이 현대차의 하이브리드 성장 속도와 발맞춰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이 포지션에 따라 가지고 좀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자, 이번에 코리아 FT는 2분기 영업이익에 좀 어닝 서프라이즈를 또 기록하면서 자, 오늘 요번에 이 V자 반등의 지수와 동일하게 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왜 제가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문의 주신 분에게 매수 관점이 괜찮다라고 이야기 드리냐면 자, 수요일 날 점핑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었다면 오늘 캔들 한 번 더 봐야 되는데 오늘은 개파락 지금 현재 보합권인데도 도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은 62선이 깨진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안착하고 있다라는 거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평균선 61선 평균 가격을 지금 현재 수렴하고 있고 소화시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종가 배팅 가능하고요. 단 분할로 들어가자. 단 현재 자동차 섹터는 주도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과도한 비중이 아니라 한 5% 정도만 여러분들 좀 보시면서 지금 이 스윙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나을 것도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61선의 데드콜로스가 났었던 6월 19일 자리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은 제일 먼저 거래량이 이제 한번 부딪힐 수 있기 때문에 6,700원 목표가를 두고 현재 분할 접근하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문자 상담이 의외로 또 많아요. 네네. 예. 뒷자리 2914님께서 써니전자 궁금하시다고 주셨는데 급해서 이거 빨리 좀 확인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가가 1,500원까지 내려오면서 최근 52주 신저가 찍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2,15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35%입니다. 꼭 종목 상담 부탁드린다고 주셨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성남 판교에 살고 있는데 네. 자, 우리 그 국회의원이 이제 안철수입니다. 자, 안철수를 볼 때마다 계속 묻고 싶었는데 또 피하더라고요. 정말 화가 납니다. 자, 안철수 테마로 묶여 있는 써니전자는 회사의 본질적인 자, 수정 진동차, 광전, 송전 장치 여러 가지 주파수에 맞출 수 있는 이 통신 쪽의 장비 사업으로는 전혀 관심 없고 오히려 더 테마 관점으로 좀 분위기가 움직이다 보니까 오히려 더 지금 좀 더 지금 시장에서는 자, 안철수 테마에 엮여 있는 써니전자가 좀 더 하락률이 좀 크게 보이는데 자, 2,150원입니다. 35% 비중이 너무 큰데요. 자, 어떻게 지금 2,100
2,100원이라 그러면 올해 초에 좀 매수하신 걸로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일단은 먼저 거래량이 하방으로 터졌습니다. 지금은 매도를 이제 손절을 끊어내야 되는 자리가 훌쩍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이 회사는 이제 하반기에 오히려 더 자체적인 모멘텀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지금 써니전자는 지금 어떤 의견도 좀 드리기가 힘들고요. 오히려 더 V자 급등 지금 나오고 있고 61선을 돌파했을 때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십시오. 그때는 패턴에 따라 가지고 어떻게 보유해야 될지 한 번 더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문자샵 3772 여튜브 이데일리 TV 실시간 댓글창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 상담 받고 그리고 해결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후장 공략주 바로 가볼게요. 자, 오후점 공략주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안주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 몇몇 종목들의 지금 의견을 드릴 수 없을 만큼의 하락이 좀 컸었던 분들 계시죠? 자, 일정 부분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들로 조금 관심 가져봐야 하는 의견으로 첫 번째 종목 STX 엔진을 좀 먼저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금폭에 통해 가지고 장대 양보를 내면서 그 앞전에 있는 18,000원과 2만 원 사이의 과거의 매물을 오늘 모두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영업이익이었습니다. 영업이익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놀랄 로짜가 올해 이제 나올 것 같습니다. 2023년도에 180억, 그리고 2024년도 올해 컨센서스가 400억을 넘고요. 100% 성장하는 종목입니다. 자, 어떤 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영업이익을 넘쳐 흘러내리냐라고 보시게 되면 조선용 디젤 엔진뿐만 아니라 방위 산업용 특수 엔진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많이 팔리고 있는 K9 자주포뿐만 아니라 K2 흑표 전차의 수출 본격화를 통해 가지고 육상용 발전 엔진의 우리나라의 최고의 종목이라고 좀 볼 수 있는 STX 엔진은 오늘 장대 양봉은 추가적인 상승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 부진을 딛고 이제는 이 주도 엔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 HD 그 한국조선해양이 인수된 마린 엔진과 함께 하나 엔진과 함께 3대 산맥을 좀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요 25,000원이고요. 손절가 17,000원입니다. 조금 전 지금 현재 21,400원이니까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 후 2차 목표가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종가 기동 꼭 관심을 가져보자는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시 CJ를 뽑아왔습니다. 자, 수급포착에서 잡아왔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차 돌파, 2차 돌파, 21선, 61선 1차 돌파, 2차 돌파를 통해 가지고 바닥을 확실히 좀 만들었고요. 특히나 올리브영 아시죠?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지금 울타뷰티에 투자한 우리 워런 버핏 할아버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지금 올리브영과 동일한 이 뷰티 멀티 샵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의 이 화장품의 성장 속도를 본다면 CJ는 역시나 올리브영을 통해 가지고 성장의 가속화를 좀 붙일 것 같습니다. 자, 올리브영 분기 사상 최대 이익뿐만 아니라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고요. 특히나 CJ 그룹주 안에선 최고의 이 자회사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목표가는요 15만 원이고 손절가 12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쌍고점이라는 말을 좀 드렸다가 제가 많이 혼이 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자, 현대일렉트릭인데요.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자, 쌍고점이 온 건 맞습니다. 단 그 쌍고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다음의 캔들에서 세련봉이 나오냐 안 나오냐인데 오늘 특히나 무엇보다도 21선 돌파 일보 직전에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자리에 여러분들하고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자, 이데일리 온, 이데일리 스핀 자, 8시 30분 유튜브, 너튜브 라이브를 통해 가지고 병납기 쪽에 주도주 살아날 수 있냐 못하냐는 주자를 들고 여러분들하고 실시간으로 종목의 분석뿐만 아니라 매매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장중에 종목 발굴하는 거 중요하고요. 이런 전략에 잘 참고하셔서 승률을 높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대안주까지 함께해 주신 분 정우영 이데일리 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몰려드는 주문량을 소화하기 벅찰 정도로 화장품 ODM 산업은 이 호황기를 맞았지만 대장주 명함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국내 대표 ODM 회사인 코스맥스는요, 지난 13일 11만 6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근데 2달 전 주가는 20만 원을 상회했거든요. 이 코스맥스는 2분기 중국과 미국 실적이 1분기보다 나빴습니다. 중국 법인은 고객사 수요 부진과 인건비 증가로 순적자 11억 원을 기록했죠. 미국 법인도 순적자 96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내와 중국 법인에서 일부 거래처 영업 부진 등의 영향으로 이 손실 처리하는 비용이 늘면서 실적 악화에 한몫을 했습니다. 반면 한국콜마는 2분기 국내 영업이익이 이 코스맥스보다 더 잘 나왔습니다. 선크림 시장 내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고 미국 2분기 주요 고객사 매출 비중이 늘어나면서 영업 적자가 개선됐습니다. 또 후발주자 이 코스메카 코리아와 CNC 인터내셔널 수익성도 가파르게 개선되고 있죠. 최근 증권사에서는 국내를 대표하는 화장품 ODM 업체 중에 이 코스맥스 목표 주가만 떨어뜨렸는데요. 이 코스맥스가 K-뷰티 대장주 자존심을 지켜낼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이지혜 뷰였습니다. 자, 마켓나우 3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들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